봅시다. 오늘 수업할 내용 항등식이에요. 결국이지. 항등식이 뭐냐? 등식이 문자예요. 아이씨. 이 단어만 보고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항등식이 뭐야? 항이 같은 거요. 항이 같다. 뭐 항등식 뭐야? 성립하는 등식. 오, 아주 exactly 정확해요. 알겠습니까? 항등식. 여기서 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이랍니다.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는. 근데 등식이 여러분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등식이라고 하는 거 뭐가 있어요? 등신 아니에요? 등호가 있는 거를 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등호가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등호를 기준으로 뭐가 좌변과 뭐가 우변이 항상 같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조건 참이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같다라는 얘기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얘기. 즉 이 얘기는 x값, 뭐 다른 미지수일 수도 있겠지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 참이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 2x 플러스 4는 2x 플러스 2라고 하는 등식이 있다 칩시다. 그럼 실질적으로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기 때문에 x에 2를 넣든 100을 넣든 마이너스 만을 넣어도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나보고 항상 이라고 하세요. 항등식 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의 기본 성질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우리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x값의 관계없이 항상 같아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첫 번째 ax 플러스 b가 0이다라고 했어요. x값의 관계없이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x가 얼마든 좌변이 얼마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좌변이 x가 얼마든 좌변이 0이 되려면 b가 0이고 a가 0이면 무조건 뭐가 돼? 0이 된다는 얘기. x가 억이 들어가든 10이 들어가든 마이너스 5가 들어가도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돼?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다르게 얘기를 해보자면 뭐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x에 대한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요게 엄청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지만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요렇게 요런 형태로 우변은 0이고 좌변을 이렇게 x에 대해서 묶고 x가 없는 거를 묶었을 때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뭐가 된다? x의 개수가 0이 되고 상수항 파트가 0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봐봐.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한 소위 a, b도 미지수 아닙니까? 미지수긴 한데요. x에 대한이니까 뭐만? x만 문자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될 x값만 미지수로 보는 겁니다. a, b는 숫자예요. 숫자. 나중에 숫자로 값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두 번째.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래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간단하죠? x항은 x항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은 데니까 이거이면 어떻게 한다? a가 c이고 b가 d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려워요? 어렵니? 어려워? 안 어렵다 그죠? 혹은 미지수 2차에도 마찬가지예요. 2차에도 만약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면 좌변도 0이 돼야 되니까 좌변이 0이 되려면 각각의 개수가 0이면 a, b, c가 전부 다 0이면 x가 얼마든 무조건 좌변도 0이 되더라. 즉 a가 얼마? 0, b가 얼마? 0, c도 0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합니다. 문자가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문자 꼭 하나란 법은 없어요. x, y들한테 항등식인데 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럼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모든 계에서 전부 다 0이면 돼. 즉 이때는 어떻게 돼? a가 0, b도 0, c도 0 이렇게 나오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다. 그죠? 전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 항등식을 x에 대한 항등식 이 문제가요. 이 x에 대한 항등식을 묻는 게 이 항등식 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은 수능의 문제로 출제가 안 됩니다. 알아요? 알고 계셨던 분 손? 고1 내용은 고1 과정은 고1 문제는요 수능에 출제가 안 돼요. 근데 고1 때 배웠던 것들이 전부 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 문제 속에 짬뽕이 돼서 이렇게 그 스며들어서 나와요. 고1 과정을 모르면 고2 고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잘 기억. 이것도 마찬 항등식이요 계속적으로 나와요.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제 배워줘서 나는 고등학교 전 과정 머릿속에 다 있겠지. 그럼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알아.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라고 주면은 좀 좋아? 좋겠죠. 근데 그렇게 주지 않아요. x에 대한 항등식과 같은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두 번째는 실수 x의 값과 x 값에 관계없이, 세 번째는 임의 실수 x에 대해 등식이 성립한다. 요렇게 말을 바꾸어서 나와요. 요렇게 x에 대한 항등식으로 좀 이게 항등식 문제니까 내가 배운 대로 풀면 되겠구나 싶은데 항등식이라고 주지 않고 말을 요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x값과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다. 요렇게 말을 바꾸어 나온다고.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는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서 임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그냥 네 마음대로 랜덤으로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뭘로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보통은 봤더니 내신을 쭉 봤더니 x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보통 뭐 k나 뭐 m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방금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렇게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좌변을 x가 있는 것끼리 묶고 막 없는 것끼리 묶어서 둘 다 0이면 항등식이 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가 있는 것끼리 묶고 k가 없는 것끼리 놔두고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k의 개수도 0, 상수항도 0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k-1 x 플러스 2k 플러스 1 y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인데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x, y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일 때 혹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혹은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한다, 혹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일단 전개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k로 묶어주셔야 돼요. 얘를 일단 전개를 해서 k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kx 마이너스 x 플러스 2k y 플러스 y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K는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K로 묶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이러고 되겠죠. 그럼 이게 K 대한 형식이라면 여기가 0 여기가 0 즉 두 개를 연립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1도 안 내가 이렇게 강조 다시 한 번 입니다. K에 대한 항등식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K값 관계없이 이미셔스 K에 대해서 하면은 K로 묶어. 알겠습니까? K로 묶으라고. 정리해서 K로 묶어서 는 0 하시면 그냥 답이 나와요. 알겠어요? 이거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 알지? 집에 가서 영상 보고 복습하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적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 책에 있는 거긴 한데 밑줄도 안 긋고 아무것도 안 하지. 체크도 안 하고 여기 내용 이렇게 내가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했으면 불구하고 체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애들 그렇죠. 어딘지 다 알고 하는 건 거기다가 미적 게시법에다 왜 체크를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 도무지 미적이 아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공부를 수학 성적을 잘 받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선생님이 기억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기억하라면 기억하고 체크하라면 체크하고 외우라면 외우고 문제 풀으라면 풀어오고 하시면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못하는 이유는 말을 안 들어요. 복습하라는데도 안 해, 책을 보라는데도 안 해, 집중하라도 안 해, 체크하라도 안 해, 복습하라도 안 해, 또 복습하라도 안 해, 뭐 복습을 하라도 안 해.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지, 예은아? 그럴 것 같지? 아니야? 잘할 거야? 오케이. 엉덩이식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서 이제 비롯된 미정계수법을 할 겁니다. 미정이 뭐냐? 미정은 그 옛날에 미정씨 나하고 관계가 없고요. 갑자기 햇살이 찌네요. 미정을 얘기했더니 햇살이 찝니다. 아우 눈부셔. 봅시다. 미정이라고 하는 건요. 미라고 하는 건 아직이란 얘기예요. 미는 아직, 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정이라고 하는 정해진다라는 건데 미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직 모른다는 얘기야. 아직 모르는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이 미정계수법입니다. 항등식에서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것을 미정계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ax 플러스 b는 0에서 a도 b도 개수예요. 상수항도 개수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보통은 상수항도 개수에 포함시켜요. 그럼 우리가 약간 a가 이게 항등식일 때 a가 얼마라고 했어요? 0. b가 얼마 했어? 0이라 했지. 그럼 a가 0, b가 0이라고 우리가 a, b 개수를 알아냈잖아요. 요것도 미정계수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미정계수법 일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개수비교법입니다.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같은 개수끼리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끼리 비교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아까 썼었죠.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서 여러분이 알아서 잘 뭐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항등식이면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했잖아요. 왜? 동류항 x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여기는 a고 여기는 c지. 그럼 두 개 같아야 돼. 상수항은 b고 d잖아. 두 개 같아. 이게 개수 비교법이에요. 이미 했어. 여러분 다 알아요. 알겠습니까?
요것도 개수비교법이에요. 왜? 여기 지금 1창이 있어 없어? 우변 없지? 나 혼자 수업하니? 1창 개수 있어 없어? 1창이 없다는 얘기는 개수가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1창 개수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상수항이 얼마야? 역시 0이죠? 그럼 여기 상수항도 0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수비교법은 좌우변 전개 후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개수비교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대입법은 뭐냐면요. 이윤석 못생겼어 라고 대놓고 얘기하면 수치스럽지. 그 수치스러움을 대입. 표정들 썩어간다 하지. 이 김유은의 표정이 썩어가는 게 개그가 재미없어서일까 햇빛에 눈이 부셔서일까? 둘 다일까? 여기는 뭘 설치하든가 해야 되나? 참아.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선생님 뭘 붙여두든가 할게요. 수치대입법. 수치는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등식 자체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무거나 대입을 해봐도 된다는 얘기니까 아무거나 대입을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게 수치대입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수치대입법은 좀 쓰기 좋을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책에는 없어요. 나만 알려주는 거임. 첫 번째는 뭐냐? 전개가 언제 수치법을 쓰냐? 전개가 귀찮을 때. 전개가 귀찮스. 오케이? 전개를 해서 좌변 우변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전개가 귀찮으면 어떻게 해? 전개하지 말고 그냥 숫자를 대입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좀 이따 예시를 들어줄 거예요. 눈부셔도 좀만 참으세요. 공통된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때 수치대입법을 쓰면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식 가운데 뭐가 있는 거야? 모르는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도 수치대입법을 쓴다라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세제곱 말고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을 전개를 했더니 뭐 6 정도로 해봅시다. 했더니 ax x 마이너스 1 플러스 b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플러스 cx x 플러스 2 요러고 나왔어요.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냥 좌변을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도 좋은데 이 세 개를 다 일일이 전개를 하고 또 2차항끼리 묶고 1차항끼리 묶고 상수항끼리 묶고 비교를 하면 되게 성가셔요. 첫 번째 뭐야? 전개가 귀찮한 그런 타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여기 x가 있는데 여기도 x가 있고요. 여기가 x-1 있는데 여기도 x-1 있고 x 플러스가 있는데 x 플러스 2다. 뭐야 이거는? 공통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x에 딱 아무거나 대입을 해서 푸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해서 이런 건 네. x에 딱 100 대입하면 될까? 아니요. 왜 안 돼? 숫자가 너무 커져서. 귀찮아지니까 문제가. 아니 귀찮아서 계속 비교를 하는데 숫자를 일부러 큰 걸 적어서 귀찮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때 편해져요? 최대한 항이 줄어들었을 때 편하겠죠. 네. 항을 줄어들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있어? 하여튼 뭐 하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x에다 뭘 대입해봐? 0.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2. 그러지. 그런 것들을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야랑 날아갈 거고 그럼 b만 남겠지. 여기도 똑같이 대입하셔야 돼요. 좌변 우변 동시 대입이에요. 그럼 1 대입하면 얘랑 날아가니까 c만 남을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랑 날아가니까 a만 남겠죠. 그럼 계산은 훨씬 더 편하다. 이때 수치대입법을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x-1, x의 제곱 마이너스 2
fx가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fx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런 모르는 식이 중간에 3번, 세 번째 거죠. 식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 fx가 뭔지 몰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전개를 할 수가 없잖아.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전개를 해요, 그렇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 그죠? 전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 얘를 없애주는 게 제일 좋다.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 얘를 0으로 만들거나 얘를 0으로 만든 x의 값을 대입하면 되더라. 수치 대입법이다라는 건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냐고? 안 어렵지. 어렵지 않아요. 단 뭐가 문제야? 졸릴 뿐이야. 지금 날씨도 따뜻하니 아주 나른하시죠. 지금 죽으려고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여러분 졸려 죽는 게 저한테 맞아 죽는 거보다 낫잖아요. 졸지 마요. 참아요 어떻게든. 나도 그래서 여러분 안 졸게로 막 이렇게 오버액션 하면서 목소리 크게 수업하고 있는 거야. 나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 모르지? 알게 뭐야.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fx를 뭘로 갔더니 x-a로 갔더니 몫이 얼마?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했을 때 요거 자체도 항등식이에요. 왜? 요거를 전개하면 fx가 나옵니다. 전체 항등식이기 때문에 x 딱 먹을 때문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성질을 이용한 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 좀 몇 개 봐볼까요? 뭐 이제 볼 것도 없긴 한데 문제 좀 봐보면요. 봅시다. 여러분 32쪽을 보시면은요. n 플러스 2형 32쪽 1번 봅시다. kx 플러스 마이너스 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근데 첫 번째 뭐라면요. 주어진 등식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거기다 밑줄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이 얘기는 x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어떻게 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면 그렇죠? 뭐라고? x로 문자하는데 오늘 수업에 했던 그건 어제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k에 대한 항등식을 어떻게 한다? 영상 다시 봐요. 그래서 복습이 방금 설명한 것도 까먹어. 그럼 집에 가면 기억이 났나? 안 나. 당연히 시험 볼 때 더더더더더 기억이 안 나겠죠.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 어떻게 한다 했어? 그렇습니다. 괜찮죠? 준호야,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네. 지호야. 아 그래. 넌 아냐? x에 대한 항등식인데 k를 묶어요? 그래요. x에 대한 항등식 x로 x가 x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면 여기는 k-a x 플러스 3a 4k 2는 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 x의 개수도 0이 되고 이 부분도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립해서 k랑 a 값을 구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강조하고 소리쳐 목 아파 목 넣어 외쳤던 게 뭡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은 k로 묶어라. x에 대한 항등식은 x로 묶어라. a에 대한 항등식은 a로 묶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짧은 걸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 얘기도 어떤 거랑 같다 해서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였죠. 그럼 어떻게 한다? k로 묶어라. 얘랑 얘랑 어떻게 돼? x-4 k-ax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0 이렇게 푸시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 힘들어?
하빈스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뭐 미정계수법 아까 예시 문제로 다 해줬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다음 시간에 나눗수행 한 개씩 있는데 거기 봅시다. 어디냐면요 34쪽 1번 봤더니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을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지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잖아. 이건 뭐랑 똑같냐면 항등식인데 중간에 모르는 식이 있는 경우죠. 그럼 얘를 없애주는 x값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냥 그자? 그러면은 x 여기는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qx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x에 또 뭘 대입해본다? x에다가 1과 x에 또 뭘 대입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1 대입을 한 번, 마이너스를 한 번 해서 이게 중요한 거는 다 대입을 하고 여기까지 다 대입하셔야 돼요. 여기만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죠? 대입해서 연립하시면 A, B 값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5초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한 문제 유형인데요.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 유형이에요. 이건 원래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여기 나오네요.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거 좀 거기다 별표라도 좀 치던가 하세요. 중요해요. 봤더니 이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제 형태가 이건 유형 자체를 기억하고 문제 푸는 방법을 기억하면 엄청 편해요. 이거 알면 되게 쉬운 문제. 오케이? 잘 봐. x-1이 차수만 줄면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조립제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개수부터 2, 1, 마이 1 쓰겠죠. 쓴 다음에 여기가 x-1을 0으로 하면 x가 얼마야? 1이죠. 1로 조립제법을 합니다. 그러면 2, 3, 1, 1, 2 또예요. 계속 이어서 2, 5, 6 또 합니다. 다 없을 때까지 2, 7 이렇게 했을 때 잘 보세요. 차수가 높은 것도 거꾸로 A, B, C, D 이렇게 됩니다. 방법만 알면 엄청 편하죠. A, B, C, D예요. 그냥 바로 나와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만 알면 엄청 편하겠지.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거저먹기 문제하면 조립제법만 그냥 하면 돼. 그럼 바로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x-1을 묶어봅시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a 해놓고 x-1에 제곱 플러스 b x-1 플러스 c 해놓고 뒤에는 없으니까 묶을 수가 없잖아. 그럼 따로 이렇게 쓰겠죠. 이해가 돼요? 이 얘기는 x-1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야? d란 얘기죠. 그래서 x-1로 나눈 나머지가 d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나머지 자리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있는 몫으로만 보면 여기서 몫에서 이 몫이 지금 여기잖아. 그죠? 여기가 몫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서 다시 x-를 또 묶어요. x-1 하게 되면 a x-1 플러스 b 해놓고 c는 없으니까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목 부분 여기를 다시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야? c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x-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얼마다? c다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또 여기 목 부분 여기 보면은 a 놓고 x-1 플러스 b죠. 그러면 여기를 x-로 나눈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또 x-로 나눴을 때 몫이 a고 나머지가 b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1로만 반복적으로 조립하시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어떻게 푸는지.
엄청 편해요. 오케이? 엄청 편해요.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중요한 나머지 정리 우리 고은재가 재밌다 해서 나머지 정리할 겁니다.